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가 형용사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말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진 거. 이 역시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효율성을 위해서 합치다 보면 하나의 커다란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주어나 동사 자리를 차지했다 라고 치면 여기 있던 주어 동사는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의 진짜 주어, 문장의 본동사 자리를 차지하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용어를 쓰죠.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원래는 주어였다. 뜻만 그렇다. 의미상 주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이제 동사가 아니라 동사에 준한다 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불리는 거죠. 요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사, 또 하나 동명사, 분사. 자, 오늘 배울 게 분사라는 거거든요. 투부정사의 부사. 투부정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다는 얘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준동사에서 부정사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 한 가지에다가 분사가 바로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형용사로 변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클리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꾸는가? 이런 게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볼게요. 요거를 클리어 한번 해보고요. 자, they live in a small house 그랬어요. 자, house는 명사예요. 이 명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자세히 묘사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작은 말이 니은으로 끝났습니다. 작은이란 말이 이 집의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얘는 분사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형용사예요. 원래부터 형용사.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매일 형용사, 원래 있던 형용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서 따다가 형용사로 바꿔 쓰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짧은 형용사가 있고 길어진 형용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형용사는 원래부터 형용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어진 형용사는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꿔 쓴 겁니다. 말의 효율성을 위해서. 작은 집은, 작은은 얘는 원래부터 형용사였어요. 그런데 they live in a house. 그 사람들은 집에 살아요. 너무나 작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small의 위치가 바뀌었죠. 짧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면 됩니다. 이거를 한정적 용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형용사여서 짧으니까 단어가 하나짜리거든요. 그냥 앞에서 꾸며주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게요. 밑에 있는 예문이 그런 건데, they live in a house, 집에서 삽니다. 너무나 작은 집이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식구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집. 자, 국어를 한번 써볼게요. 식구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집. 자, 아까는 작은 집 이렇게 됐던 건데, 작은은 짧은 형용사잖아요. 작은이 집을 꾸며주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집. 작은만 집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 전체가 이거 한 단어거든요.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집. 이거를 우리나라 말은요, 집은, 집이, 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앞쪽이 길어져도 그냥 앞에 놔도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수식어가 길어지면 앞에 두지 않고요, 집은 집인데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작은 집 뒤에다가 떠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살아가는, 살기에는 여기서 출발이 살다라는 동사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살기에는 니은으로 끝낸 거죠. 살다를 살기에는 니은으로 끝낸 겁니다. 이걸 형용사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모든 글자를 만들었어야 될까요? 아니면 있던 동사라는 글자를 어미를 바꿔서 품사를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글자처럼 다 만들어 쓰지 않고요. 있는 글자를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어휘수도 줄어들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에 to가 나오는데 이런 용법들은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크게 봐서 대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만 먼저 전반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삽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 살아요. 근데 작은 집이에요. 자, 길어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는 작은 집. 자, 뒤로 갔구나. 뒤에서 꾸며주는구나. 근데 그 자리에 to를 살짝 빼보세요. 그럼 live는 동사였죠. to가 붙었죠. 근데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되니까 니은으로 끝나면 살기에는, 사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바꿔 쓴 겁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고요. 투부정사의 증거 앞에 동사가 있죠. 싸움에서 져서 누가 이겼다? live가 이기고 to live가 진 거죠. 그러니까 준동사 중에서 말이 니은으로 끝났네. 그래서 앞에 있는 집을 설명해 주네. 아, 그러면 형용사 용법이 되는 거죠.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볼까요? Another sleeping boy. 자, 잠자다가 sleep이죠. 잠자다가 sleep. 길게 sleep 이란 동사인데 이번엔 잠자는 소년 그랬어요. 아이 이랬어요. 잠자는 소년. 자, 소년은 소년인데 소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 형용사인데 원래는 출발이 잠자다란 동사였고 필요에 따라서 잠자는으로 바꿔 쓴 거죠. 이걸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sleeping이 글자가 하나짜리죠.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다 쓰면 됩니다. 짧은 형용사거든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I know the boy sleeping on the bed.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이는 아이인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 이랬어요. 그냥 얘는 잠자는 아이, 잠자는이 아이를 꾸며주고 설명드렸다시피 sleep이라는 동사에서 잠자는 sleeping, ing 붙었네요. 아,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에 니은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잠자다, 잠자는 이렇게 바꿔 쓴 건데 이건 혼자 나왔기 때문에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대에서란 또 다른 수식어가 붙었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자, 자고 있는이 sleeping. 그런데 침대에서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on the bed 이렇게. 근데 길어졌어요.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bed를 꾸며주는 건지 boy를 꾸며주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품사가 붙었다. 그래서 boy를 꾸며준다면 이걸 앞에다 두지 않고 뒤로 보내는 거죠.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거 배울 텐데 그 관계대명사를 주의해서 쓴 게 분사인 겁니다.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말을 더 간략화시킨 겁니다. 어찌됐건 a boy 다음에 who is sleeping on the bed. 자, 오늘 배울 목표가 이게 아니어서 who is를 뺄게요. 그러면 a boy sleeping on the bed 이것도 맞고요. a boy who is sleeping on the bed 이것도 맞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건데 이런 원리로 생략되는 겁니다. 그건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boy를 꾸며주면 이건 앞에다 두지 않고 뒤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주지만 동사 출신의 형용사는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명사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분사가 동사에서 출발한 형용사였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이걸 한번 클리어 해보고 또 다른 거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vs 분사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한 건 똑같습니다. 공통점이죠. 자,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한 건 똑같은데 부정사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할 또는 하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no book. 나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읽다가 아니라 읽을 책.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죠. 읽은이 아니라 읽을 책 이렇게 되겠죠. 자, 읽을이 read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글자는 하나지만 앞에서 꾸며줄 것 같지만 사실은 투부정사는 글자가 몇 개죠? 두 개가 됐죠. 벌써 to read. 그래서 앞에서 못 꾸며주는 겁니다. 따라서 책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 book to read. I have a promise to meet my friend. 이런 식으로 promise를 먼저 쓰고 to meet my friend를 뒤로 빼는 겁니다. 얘는 뒤에서밖에 못 꾸며줍니다. 다시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뀐 건 분사랑 똑같은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구나. 왜? 글자가 기본적으로 두 개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분사 볼게요. 하고 있는, 자, ing가 붙었으니까요. 동명사랑 비슷합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예전에 해봐서 지금까지 영향 미치고 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자,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겠죠. 우리 예전에 이걸 ing 영역이라 배웠고요. 이걸 투부정사의 영역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나 현재 분사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동작과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a son.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living in 서울. 자, 사는 자식 이러면 글자가 하나니까 사는이 자식을 앞에서 꾸며줘서 living son 이러면 될 텐데 서울에서도 붙었네요. 서울에서 사니까 이거 서울에서 사는 자식 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말이 앞에서 꾸미지 못하고 뒤로 가는 거죠. 따라서 son living in 서울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과 진행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쁜 사과 영어로 바꿔볼게요. 사과가 apple. 그런데 앞에 관사를 붙여야겠죠? 근데 예쁜도 영어로 pretty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관사를 쓰죠. pretty apple 이렇게 씁니다. 그럼 예쁜이 사과를 꾸며줘요. 자, 이거는 단어입니까? 문장입니까? 이건 단어입니다. 요거를 문장으로 바꿔드릴게요. 똑같은 말로 an apple. 동사를 써야 문장이 되거든요. is.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비동사. 그 다음에 pretty. 신기하죠? 다시 형용사하고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사실 요것만 아시면 안 되고요. 이 단어를요. 수식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서술적 용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예쁜 사과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사과는 예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주어 동사 관계 주술 관계라고 부르죠. 다시 수식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자체 안에 주어 동사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능동과 진행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어가 이런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할 경우에 능동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I have a son. 그 다음에 who 아직 모릅니다. 관계대명사 아직 안 배워서 who is living in 서울. 서울에 살고 있는 여기에 지금 형용사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를 지울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왜 지울 수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living에 ing가 붙었죠. 그럼 앞에 동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본동사가 얘가 준동사죠. 그런데 앞에가 명사가 있네요. 근데 얘랑 얘는 어떤 관계냐면 아이가 살고 있는 거죠. 능동의 개념입니다. 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 그런데 사는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 들어있으니까 앞에다 꾸며주질 못하고 요 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고 뒤로 뺀 것이죠.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 현재 분사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와 꾸며주는 말 사이에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고 얘가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ing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뭘 쓴다? 그때 능동의 개념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행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게 과거분사거든요. 볼게요. I ate a boiled egg 했어요. 이번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이라고 했을 때 계란은 명사죠. 삶다가 boil이란 동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란이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 개념으로 얘가 끓인 건 아니에요. 얘를 끓인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얘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한 게 아니면 어떡한다? 그렇게 ing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oiled라고 쓰는 겁니다. boiled egg.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끓여진, 삶아진 계란. 그럼 계란 입장이 지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동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완료는 뭐냐면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끓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수동과 완료의 개념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봤고요. 자, 밑에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내려가 볼까요? pattern trail. 자, 우리나라 말을 써놨네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를 돕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 착한 친구, 예쁜 친구, 키가 큰 친구, 멋있는 친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래부터 형용사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말은 나를 돕고 있는 친구네요.
일단 길죠. 나를 돕고 있는 친구. 이거 앞에다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거기 돕다란 글자가 있었어요. help라고요. help. 근데 이 동사는요, 이 자리가 형용사에 들어가면 분사로 변하겠죠. 다시 형용사로 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 부정사 to help가 될지 또는 분사 helping이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앞에 길어진 거로 봐서 일단 뒤로 가야겠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to 부정사는 도울 친구지 돕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아직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 to help me로 나가면 될 것이고 현재 지금 나를 돕고 있어요. 그럼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의 개념을 살리는 helping 분사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걸 굳이 영어로 이제 바꿔보면 나를 돕고 있는 친구가 있다. 영어로 바꾸면 I have a friend. 친구는 친구인데 나를 돕고 있네요. to help 보다는 helping me. 나를 돕고 있는 친구. 자, 예쁜 친구, 착한 친구는 앞에서 그냥 꾸며주면 되는데 동사랑 관련 있을 때 돕다, help가 있었네. 돕고 있네, helping. 나를 돕네, 나를 돕는 들어가는 순간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I have a friend helping m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볼까요? clear. 두 번째 거. 나를 도울 친구가 있다. 같이 한 거죠? 나를 도울 친구가 있다. 그럼 I have a friend to help me.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도울.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구나. 두 개를 비교하시고요. 세 번째로 볼까요? 조금 단어가 어렵나? 그는 나를 버릴 남자가 아니다. 버리다. 사람을 desert라고 하죠. desert. S-E-R-T. 이렇게 desert. 우리 지금 어휘 배우고 있잖아요. 자, 잠깐 설명하면 cert는 이렇게 우겨 넣는 건데요. 우겨 넣는 걸 끊어요. 그래서 버려요. 떼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갖다 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desert예요. 그래서 버려진 땅을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desert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cert 배울 때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버리다 라고 할 때 desert라고 씁니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인데 날 버릴 남자 버렸나요? 아직 안 했죠. 근데 나를 버릴 남자 나를이 들어가는 순간 뭐한다? 이거 앞에다 쓰면 안 되겠구나. 앞에서 묶음해주고 뒤로 가겠네요. 아직 안 했으니까 to desert me 이렇게 나를 버릴 남자. 그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he is not the man. He's not the man. Not the man to desert 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번째 거. 저기서 자전거 타고 있는 소년. 이제 좀 많이 늦으셨을걸요? 저기 소년을 꾸며주네요. 자전거 타를 ride라고 합니다. 그런 동사였잖아요. 타고 있는 riding.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기서 자전거 타고 있는 자전거도 있죠. 저기서도 있죠. 글자가 3개가 붙었네요. 앞에다 못 둡니다. 우리나라 말은 주격조사가 있으니까 앞에다 둬도 상관없지만 영어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소년부터 쓰는 겁니다. A boy riding a bike. 저쪽에 over there. 그 다음에 걔가 내 아들이다. is my son.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is my son. A boy riding a bicycle over there. is my 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부터 쓰는 겁니다. 타고 있는 글자가 여러 개네. 꾸며주는 건 똑같은데 동사 출신의 분사로 꾸며준 거 맞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거. 영어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받은 거니까 없었던 게 생겼어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have를 썼죠. I have 이렇게. 그런데 없던 거잖아요. 이거 바뀐 거잖아요. 변화를 나타내 I got. 다시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요. 원래부터 있었으면 have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가 생겼어요. I got 이렇게 쓴 겁니다. I got a letter. I got a letter. I got a letter. I got a letter.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영어로 쓰인 편지네. 영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인 것도 쓰다는 write인데 그죠? 근데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편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글자는 2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가 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수동의 개념으로 써있구나. 따라서 ing를 못 붙이니까 written in 영어로 English 이렇게. I got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I got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한 방법 두 가지, 투부정사와 현재 분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물론 이것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감정을 나타낼 경우의 동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또 하나 있거든. 어려워하는 거. 자동사의 현재 분사.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